지난 한 주간 국내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수한 상위 종목들입니다. 예전부터 한국인의 테슬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1위, 2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드맥스의 상품들이죠. 특히 11위의 울티라는 ETF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오늘은 이 상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ETF는 상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아주 높은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8월 초 기준 배당률은 연간 89% 수준으로 아주 매력적인 수치를 자랑합니다. 운용사 홈페이지에 써져 있는 문구를 그대로 보자면 이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으로 기초 자산의 손실을 상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배금을 많이 받게 되어도 총 자산 관점에서는 결국 충분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가의 하락이 분배금의 총량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최근 지급된 8월 분배금의 경우 100% ROC, 즉 자본 반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미국 투자자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보다 더 좋은 효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은 분배율이 89%이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은 75%의 분배율로 효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분배율이 89%는 맞지만 가장 최근의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89%가 되는 부분이고, 만약 NAV와 분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내가 투자한 시점에서의 실제 분배율은 89%보다 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 초기에는 1달러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했었지만 현재는 0.5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ETF 가격 자체가 처음에는 2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6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동일한 배당금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배당금도 함께 낮춰졌다는 겁니다.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이번 연도 3월부터 기존 월배당 방식을 주배당으로 변경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건 옵션 거래에 대한 회전율을 높여서 더 많은 프리미엄을 창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는 조금은 액티브한 방식으로 운용 전략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옵션 프리미엄이 그만큼 많아지고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이 높아진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보다 변동성이 더 높은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콜 분배금이 더 많은 것만 봐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실제 투자 설명서에도 내재 변동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ETF는 전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옵션 장사를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빈도가 높은 옵션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간 수수료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울티의 주가는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분배금을 주니까 높은 분배락이 발생하는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 ROC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아시는 것처럼 제살 깎아먹기 배당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ETF의 출시 이후 성과를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과 비교해보면 수익률도 더 낮고 MDD도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TR 성과는 배당소득세가 없다고 가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을 감안한다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겠죠. 아무래도 옵션 전략을 통한 분배금이 메인이기 때문에 PR 지수는 출시 이후 1년 반 만에 크게 하락했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이 변경된 시점인 3월부터의 TR 성과는 시장 대표 지수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를 차감한다고 가정해도 이 정도 수치면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결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특징을 활용해서 대부분 투자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높은 분배금을 토대로 다른 자산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연말에 양도세 해지를 위해 일부러 주가의 마이너스를 세금의 효율성으로 활용한다는 전략들입니다.
대부분 이 ETF를 활용해서 QLD나 TQQQ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재투자하는 전략들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거치식 투자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성과를 비교해 본다면 과연 울티에서 나오는 분배금으로 지속적인 적립식 투자가 좋을지, 아니면 그냥 그 돈으로 거치식 투자를 하는 게 좋았을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0,000를 매월 적립식 투자한 것과 일시 투자를 비교해 본 차트인데요. S&P 500이 탄생한 이후부터 10년 단위의 비교입니다. 적립식 투자가 더 좋았던 기간은 5번으로 정확히 반반의 확률인데요. 사실 이 정도면 어떤 투자가 더 좋다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투자 시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는 거치식 투자가 조금 더 좋은 수익률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본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적립식 투자가 좋은 건 바로 MDD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기관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레버리지를 대입해 본다면 더 극적으로 좋은 효율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울티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으로 적립식 투자하는 건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부분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지속적인 나부의 감소로 인해 분배금도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갈수록 적립식 투자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 초기 단계에서는 적은 물에도 크게 반응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무가 너무 커져버린다면 적은 물에도 영향이 없을 정도라는 거죠. 적립식 투자는 이 부분을 알고 접근해야겠습니다. 적립식 투자에 이어 양도세 해지 전략 또한 많이 채택하는 운용 방식이실 텐데요. 수익 중인 자산과 울티를 함께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한다면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QQQ에 대해서 만약 올해처럼 수익을 거두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양도세는 차익에 대해 22%를 과세하지만 울티와 함께 투자하게 되었다면 손실분을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QQQ에 투자한 금액에서 10% 수준만 울티에 투자해도 올해 수익률 성과를 토대로 본 양도세 절감 효과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숨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울티에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자산 규모라면 안정적인 배당 투자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울티에 투자할 이유가 크게 없는 자산의 규모라고 보입니다. 만약 총 자산 규모가 위처럼 은퇴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직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면 해지할 양도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울티의 배당금으로 무언가 재투자를 꾸준히 했을 텐데 만약 그조차 마이너스라면 이 양도세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에 대한 문제와 건강보험료의 상승분, 마지막으로 재투자할 자산의 상승까지 이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효율이 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이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거 테슬리의 차트를 보면 기초 자산인 테슬라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아주 조금 줄인 대신 수익률을 크게 반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상품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건 맞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모델은 장투 이후 자가 배당을 추구하는 저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MSTY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변동성 완화를 얻고 인컴을 발생시킨 대신 수익률을 크게 반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단순히 펀드 매니저가 개별 종목으로 단타를 쳐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울티의 경우 여러 종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보단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긴 하겠죠. 앞서 보신 양도세 해지 효과를 보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울티에 투자할 돈을 애초에 QQQ에 더 넣었다면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결국 총 자산 관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올해 3월부터 운용 전략이 변경되면서 시장 지수 대비 초과 성과가 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출시 이후 성과로만 봤을 때는 현저히 뒤처지는 수익률을 보입니다. 또한 여기서 발생한 TR 수익률의 경우 세금을 빼고 계산한다면 그 효율은 더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검증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 또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재투자할 자산이 만약 상승하지 않아서 해지할 양도세가 없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존 보글이 언급한 내용이 와닿았습니다. 시장을 초과하는 액티브 펀드도 물론 존재하지만 결국 패자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개인적으로는 그저 남들이 걸어왔던 길을 편하게 걷고 싶은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의 경우 앞서 보신 배당 재투자 방식이나 양도세 해지 전략이 딱히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검증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투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옵션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계시거나 액티브하게 운용 전략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